오늘 밤 9시 뉴스에서는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탑승객 167명 중 지금까지 120여 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흔히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공기가 추락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은 0.0000032%, 한 사람이 비행기를 10만 번 탑승하면 3.2%의 확률로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나 항공기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져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곤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한 달여 앞둔 시점, 김해 돛대산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탑승객 166명 중 129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고작 37명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항공 참사, 끔찍한 사고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부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부산피디야. 오늘의 주제는 김해 돛대산 중국 국제항공공사 129편 추락사고입니다. 비행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추락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생존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고의 생존자 설익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2002년 4월 15일 11시께 베이징과 부산을 오가는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129편 보잉 767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김해공항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하는 활주로가 다른데요. 북풍, 즉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으로 착륙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불면 북쪽 활주로로 착륙을 합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뒷바람이 아닌 맞바람을 맞으면서 착륙해야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129편이 김해에 도착했을 때도 남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바다 쪽에서 접근해 활주로를 오른쪽에 두고 평행하게 하강하다 착륙 지점을 향해 시계 방향으로 45도씩 4단계에 걸쳐 180도 틀어서 착륙해야 합니다. 서클링 어프로치, 선의 접근이라고도 불리는 착륙법 중 하나죠. 동시에 고도도 점차 낮춰야 합니다. 김해공항 바로 북쪽에는 신호산, 돛대산이 있어 도는 타이밍이 몇 초만 늦어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꽉 찼었다고요. 비행기가 내린다, 좌석 벨트를 매라 하면서부터 이제 한번 크게 출렁이고 뭐 별일 있겠어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공포가 시작됐지. 그 다음부터 한 몇 분 정도는 더 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앞부분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요. 당시 김해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7노트 수준의 강한 남풍이 불고 있어 착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시 항공편의 기장은 김해공항에 선의 접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운항 승무원들은 선의 접근과 관련된 대형 항공기의 착륙 기상 최저치, 즉 시정거리나 활주로 가시범위 등 착륙이 가능한 기상 상황을 수치로 나타낸 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또 김해공항의 선의 접근 기준의 최대 속도인 140노트를 초과해 비행했습니다. 결국 활주로를 시야에서 놓친 운항 승무원들은 다시 착륙을 위해 재상승하는 복행을 하지 않았고 항공기는 바람에 밀려 돛대산 204m 지점에 추락하고 맙니다. 최악의 조건과 미숙한 비행이 참사로 이어진 것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도 밑으로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 머리가 보일 정도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여자들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아 하면서 앞부분, 두 번째 부분, 우리 부분 불이 팍팍 꺼지고 바닥에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빛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빛이 들어와. 구멍에 얕은 구멍에 바다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물 들어오면 이제 죽겠네 싶었죠. 물이 아니더라고요. 공기가 좀 차갑더라고요. 불빛 같은 게 보이고 사람이 기어나가야 돼요. 기어나가니까 여기 얼굴을 다 비운 거예요. 가장 먼저 항공기 우측 날개가 산과 부딪혀 날아갔습니다. 곧이어 강한 충격이 비행기 몸체를 덮쳤고 객실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죠. 흙더미와 함께 나무가 기내를 휩쓸었고 사람들 몸뚱이도 함께 딸려 나갔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지는 기체가 이윽고 멈췄고 컴컴한 객실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운 좋게 정신을 차린 설 씨는 찢겨진 비행기 틈으로 서둘러 기어 나왔습니다. 코끝에 휘발유 냄새가 스쳤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완전히 차 있는 상태야. 이게 내가 비행기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몰라. 다 군대 갔다 오시지만 저는 이제 상군사령부에서 유류계를 했는데
기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았기 때문에 기름에서 싹 지나가더라고, 항공유 냄새가.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데 보통 항공기 사고가 추락하자마자 바로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비행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 일단 도망갔지. 밖으로 나왔지만 짙은 안개와 연기가 섞여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됐습니다. 비행기 주변 사방에 사람과 비행기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죠. 몸에 불이 붙은 채 사람들이 뛰어다녔고 여기저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생 기름과 빗물이 섞여 온 흙바닥이 질퍽거렸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설 씨의 머릿속에 문득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일행들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사업차 일을 하게 됐는데 맡은 부서가 이제 관광부서라서 잠시 세컨드 가이드로 해서 이제 내가 거기 딱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이드잖아. 올라가자.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팍팍 퍼질러 갖고 누워 있는 거죠. 뺨 때려 갖고 이제 일으키고 세워 갖고 이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 갖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묘로 데리고 와서 이제 둡니다. 산소 놓으셔서 업어서 갖고 와. 데리고 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손을 탁 잡더라고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 있는 임산부나 다른 분들 다 모아갖고 묘에 한 20몇 명 모았거든요. 머리에 구멍 난 사람은 내가 담배 은박지로 막아주고, 다리에 피난 사람은 혁대패서 묶어주고, 그러니까 바지가 없어 바지 벗고, 피난 사람은 옷 벗어서 주고, 또 임산부는 내 잠바 벗어서 입혀주고. 그래서 뻘거벗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 추운데 안개는 꽉 차 있고 비는 내리는데 사람이 한두 시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포에 시달리거든.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설 씨의 실수로 비행기 후미에 타게 된 일행들은 다행히 많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존자 37명 중 26명이 18열부터 33열까지 이코노미석, 즉 후미에 앉아 있었죠. 설 씨는 기체 주변을 돌며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의 한 무덤 근처로 이들을 모았죠. 추락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돌아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상태였죠. 계속 내리는 비로 사람들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일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인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올라 했는데 그때 안 가고 좀 일단 부상자들 좀 보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터졌어요. 폭발이. 2번 폭발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대재앙적인 폭발이 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비행기 속 안에 터지는 폭발 났다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폭발 나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비행기를 한 2-3바퀴를 돌았어요. 돌다가 기장도 만났어요. 전화가 안 터지거든. 그때 아무도 전화가 안 터졌다고. 한 분이 이제 전화가 터지는데 그걸 뺏어서 제가 이제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전화 연결되기까지 한 서너 시간 흐른 것 같아요. 이후 추락사고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던 중 기도 내 그을음이 발견된 경우가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사망자가 화재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자 129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행기 추락에 따른 충격도 있었겠지만 화재 또한 사망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설 씨에 따르면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서도 추락 후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온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분이 화상을 전신 입었는데 그분이 제일 탔던 곳이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기어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충격을 빨리 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SBS 기자가 그날 당일 오후에 찍은 영상 같습니다. 사고 난 내려오는 장면인데 머리에 감고 있는 수건, 안에 있는 옷, 위에 상의 다 제 게 아니에요. 다 그 경찰분의 옷, 경찰분의 수건, 경찰분의 이제 안에 속옷이에요. 반쯤 입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왜 그래 돌아다니냐면 만약 하룻밤 넘어가 버리면 죽겠다 싶겠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는 계속 오는데 가릴 데가 없어. 사람들이 부둥켜 앉아있는 게 다야. 신고하고 4분의 3 지점까지 내려가서 그냥 소방관도 데리고 왔어요. 설 씨의 영웅적인 면모는 외신에 소개돼 미국 타임지 선정 아시아의 20대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추락 사고의 후유증은 10년 넘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 순간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다니던 직장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살배기 딸을 키워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참 막막한 시기였다고 회상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 아니요, 죽을 것 같은 거. 마음. 그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덩치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냐고. 그럼 안 당해봤어 그런 거. 그거를 탁 떨쳐내기까지가 엄청 힘들다고. 몸에 마비가 와서 그럼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새끼손가락 1개, 새끼손가락 2개, 발가락 1개, 발가락 2개, 그 다음에는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다리를 끌게 되는 거야. 이거 후유증이죠. 몸에 마비가 오는데 직장 잃고 가족은 애들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도 돈은 계속 필요한데 심적 부담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그때는 잠이 안 와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사고 생존자라는 낙인도 설 씨를 괴롭혔습니다. 보상금 많이 챙겼겠네 라는 손가락질이죠. 그러나 8년간의 긴 소송전 끝에 일부 생존자와 유족들이 받은 배상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항공사고 위자료를 책정했죠. 사고의 충격은 몸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사고의 트라우마를 이겨낸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뭐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러면 국가가 조금 그래도 개인을 먼저 좀 챙겨주고 하던데 1도 없죠. 사망자보다 우리 부상자들이 더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이 사람들 그래요. 아, 생존했는데 뭐 돈이 뭐 중요하냐. 그거 맞아요. 살아있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렇게 5년 10년 동안 단절된 사람이 또 나오려면 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면.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야 뭐 사업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50대, 40대에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마 조금 힘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청 좋은 사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의 힘도 배웠고 아직도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 씨는 김해 돛대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김해공항은 위험합니다.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지난달 10일 나트랑을 출발해 김해에 도착한 진에어 비행기는 서클링 어프로치를 실시하다 바람에 밀려 돛대산에 가깝게 붙어 회전한 후 착륙했습니다. 악몽이 떠오른 순간이었죠.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AIP 항공정보 간행물에는 김해공항의 경우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는 소음 방지를 위해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돛대산과 신호산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50년대 그 임시공항으로 쓰던 그 좁은 곳을 국제공항 식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좁고 김해공항 근처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기억해줬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슬퍼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 신호산을. 안전한 공항을 원한다. 명령한 당위성을 가진 지역의 요구는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덕 신공항의 건설입니다. 가덕도 섬유를 걸친 육해상 매립 방식으로 지어지는 이 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공항이며 물류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북권의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게 됐죠. 5,363억 원이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2029년 조기 개항을 위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사고라는 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게끔 준비된 공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전한 공항이 돼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